안녕하세요. 배주영입니다. 이번 시간은 도형의 이동 1등급 문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오늘도 풀어야 될 어려운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23번은 제1사분면 위의 점 A, B를 직선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B, A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C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에 일단은 제1사분면 위의 점이다. 요거를 잘 체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B가 1이다. 요렇게 나와 있죠. 자, 제가 왜 여기다 밑줄을 쳤냐면 요 조건들이 문제에서 나타내는 조건을 그림으로 조금 더 예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조건들을 잘 체크를 하셔서 그림을 그리시면은 문제의 상황을 조금 더 예쁘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X축, Y축을 이렇게 그려보시고 우리 점 A를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킬 거라서 Y는 X를 이렇게 그려볼 건데요. Y는 X를 이렇게 그리고 나면 점 A를 여기다 그릴까 여기다 그릴까 참 애매합니다. 그쵸? 자, 그런데 우리 이 조건을 보면은 A 빼기 B가 1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거죠. A가 B보다 크다. 자, 그러면 점 A의 X좌표가 Y좌표보다 더 크대요. 그러면 Y는 X를 기준으로 점 A가 한 요쯤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X좌표가 Y좌표보다 크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한다면 그림을 조금 더 정확하게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렇게 그려놓고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켰을 때 이 점이 점 B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점 B의 좌표는 B, A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점 A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점을 점 C라 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점 A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잘 시켜보시면 한 요쯤에 있을 거고 점 C의 좌표는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한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삼각형 ABC 넓이가 7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삼각형 ABC를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삼각형 ABC를 그려보시면 제가 너무 삼각형을 크게 나오게 그리긴 했는데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이 점 B와 점 C를 한번 잘 보시면 점 B의 좌표는 B, A고 점 C의 좌표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잖아요. 그러면 이 점 B와 점 C 사이의 기울기를 생각을 해보시면 X 증가량은 B에서 마이너스 A를 빼보면 A 플러스 B고 A에서 마이너스 B를 빼보면 여전히 A 플러스 B라서 기울기가 1이 됩니다. 그러면 이 BC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1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점 A랑 점 B 사이의 관계는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관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직선 AB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이겠죠. Y는 X의 수직이어야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직선과 이 직선, 이 선분과 이 선분이 서로 수직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삼각형 ABC가 직각삼각형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삼각형 ABC 넓이를 구할 때 이 길이 곱하기 이 길이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선분 AB 길이를 구할 때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AB의 길이를 구할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축과 평행한 선분들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보시면 1대 1대 루트 2가 될 거잖아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이 X좌표 차이는 A에서 B를 뺀 값이기 때문에 A 빼기 B일 거고 그러면 이 B변의 길이는 A 빼기 B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A 빼기 B 루트 2다 라는 건데 A 빼기 B가 1이다 라는 걸 알려줬죠. 그러면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2다 라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 BC의 길이 같은 경우도 BC의 길이를 오른쪽에다 그려보면
BC가 이런 식으로 있는데 직선 BC의 기울기는 마찬가지로 1이기 때문에 이렇게 축과 평행한 선분을 이용해서 직각삼각형 만들어 보면 마찬가지로 1대 1대 루트 2다 라는 것이고요. 이번에는 B와 C의 X좌표 차이가 얼마죠? A 플러스 B가 됩니다. 그러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이 BC의 길이는 A 플러스 B 루트 2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러면 저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의 길이인, AB의 길이인 루트 2 그리고 BC의 길이인 A 플러스 B 루트 2. 자, 요게 삼각형 ABC의 넓이가 되고 그 값이 7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A 플러스 B가 얼마가 되는 거죠? 7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A 빼기 B가 1이다 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A랑 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더해서 2로 나누면 A 값이 4라는 거 알 수 있고 B 값은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16 더하기 9니까 얼마죠? 25다 라는 것을 얻어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저렇게 점들 사이의 기울기를 이용해서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인지 파악을 하고 넓이를 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문제는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A, B가 있는데 저 A, B를 X축 방향으로 n만큼, Y축 방향으로 n-1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각각 A', B'이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A', B'을 좌표를 먼저 구해 놓읍시다. 그러면 A'의 좌표는 A 플러스 M,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B'의 좌표는 M, B 빼기 1이 되겠죠. 자, 이렇게 좌표를 먼저 구해놓고 다음을 보시면 두 점 A', B'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조건 첫 번째를 보시면 이 선분 A', B'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4,1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선분 A', B'을 2대 1로 내분하는 점의 좌표를 바로 한번 구해보시면 공식 이용해보면 3분의 X자로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3M 플러스 A가 됩니다. 자, 내분점 공식 까먹으신 거 아니죠? 그 다음에 Y좌표는 3분의 요렇게 X자로 곱해보시면 2B 빼기 3이 됩니다. 그런데 이 좌표가 4,1이다 라고 가번 조건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X좌표가 4고 Y좌표가 1이다 라는 소리니까 3M 플러스 A가 얼마라는 거죠? 3M 플러스 A가 10이고 2B 빼기 3이 3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로부터 우리는 B의 값을 바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B의 값이 얼마죠? B의 값이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나번 조건 보시면 두 직선 AB와 A'B는 일치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직선 AB가 어떤 직선인지를 찾아봐야 되는데 A,0과 0,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니까 기울기가 얼마죠? 마이너스 A분의 B고 0,B를 지나야 되니까 플러스 B. 이게 바로 직선 AB의 방정식이 됩니다. 근데 A', B'이라는 직선도 이렇게 생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A', B'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A', B'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같다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게 직선 AB의 방정식인데 점 A'과 점 B'도 이 직선 위에 있어야 되잖아요. 어차피 동일한 직선이니까. 그래서 점 A'이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직선에다가 점 A'이 이 직선 위에 있다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그러면 A의 좌표를 한번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A분의 B에 A 플러스 M 플러스 B 이게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B값이 3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B 자리에다가 3을 집어넣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B잖아요.
b가 3이기 때문에 집어넣어 주시면 마이너스 3이 되고, 이렇게 전개해 보시면 마이너스 a분의 3m 플러스 3 이렇게 됩니다. 맞나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3, 3 사라지고 a분의 3m이 1이어야 되니까 a 값이 3m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까 전에 저 왼쪽에서 3m 플러스 a가 10이다 라는 관계식 하나 찾았었거든요. 그러면 a 대신 3m으로 바꿔 넣어보시면 6m이 10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따라서 m 값이 2고 a 값은 6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m 값을 구했고, 그 다음에 ab 길이의 제곱을 구하래요. ab 길이의 제곱은 좌표를 아니까 a제곱 더하기 b제곱 구하라 라는 소리잖아요. 우리 a 값이 얼마였죠? 6이었죠. 그러면 36에다가 b 값이 3이었으니까 9. 그래서 45가 됩니다. a, b의 제곱은. 따라서 구하라는 것은 m 곱하기 ab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45 해서 90이다. 이렇게 답을 찾아낼 수 있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좌표를 구해서 내분점까지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아까 전에 직선 AB를 지나는 두 점 AB를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제가 기울기랑 지나는 점을 이용해서 구했는데, 그렇게 구하셔도 되고, 아니면 사실은 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은 이 A가 X절편이고 B가 Y절편이잖아요. 그래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 이 사실은 A분의 X 더하기 B분의 Y는 1. 이게 바로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인 직선의 방정식이거든요. 요거를 알고 계신다면 이걸 바로 활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되셨죠? 자, 이렇게 24번 정리해 보시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자, 25번 문제 보시면 서로 다른 세 점 PA, B에 대하여 두 선분 PA, PB 길이 합의 최소값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 점 A와 점 B가 둘 다 모르는 점인데, 잘 보시면 점 A와 점 B가 특징이 있어요. 그쵸? X좌표, Y좌표가 동일한 점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죠? 직선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그림을 그려봤을 때 저 점 A와 점 B는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8,1은 한 요쯤에 위치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점 A와 점 B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점 A가 대략 한 요쯤에 있다면 점 B는 점 A보다 X좌표가 하나 늘고 Y좌표가 하나 늘어서 대략 한 요쯤에 있겠죠. 그러니까 A, B 사이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한 채로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점입니다. 그쵸? 막 움직여 다니는 게 아니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로 이렇게 움직여 다니는 점이다. 그 특징까지는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에서 PA 더하기 PB의 길이의 합의 최소값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언제 최소가 되냐를 물어보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어요. 뭐가 마음에 안 드냐면 이 두 점 다 모르는 점이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모른다라는 점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점은 8,1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은 PA 길이를 구해보는 겁니다. 자, 그럼 PA 길이를 구해보면 점과 점 사이 거리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에 A 빼기 8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1의 제곱, 요게 PA 길이가 되고요. 그 다음에 PB의 길이도 구할 수 있죠. PB의 길이도 두 점의 좌표를 알기 때문에 구해보시면 A 빼기 7의 제곱 더하기 A의 제곱, 요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거 더하기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식으로 푸는 문제는 아닐 거예요. 루트 더하기 루트의 최소값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죠. 근데 우리가 요걸 잘 뜯어보면 이거를 관점을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P와 B 사이의 거리가 아니라 A, A와 7,0 사이의 거리다. 요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쵸?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도 딱 요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조금 바꿔서, 왜냐면 요 점이 딱 점 A가 되니까 점 A와 점 7,0 사이의 거리로 생각을 하자 라는 거예요. 그래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점 7,0을 그림에 다시 표현을 해보면 요 점을 제가 뭐 Q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PA 길이와 PB 길이가 아니라 PA 길이와 QA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PA 길이와 QA 길이 합의 최소값을 구해라. 이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B는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PA 더하기 QA 길이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럼 우리는 A만 모르기 때문에 요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되죠? 대칭 이동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 점 P를 이동시킬까요? 점 Q를 이동시킬까요? 아무거나 상관이 없는데 저는 점 Q를 이동해 볼게요. 그래서 점 Q를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걸 Q'이라고 한다면 0,7이 되겠죠. 자,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주고 나면 QA 길이랑 Q'A의 길이는 항상 같겠죠. A 값이 A가 어디냐에 상관없이 QA 길이와 AQ'의 길이는 항상 같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AQ' 더하기 PA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것이고, 언제 최소가 되죠? PQ'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하는 점 A. A와 P와 Q'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만들어주는 점 A가 여기에 있을 때 길이가 최소값이 되겠죠.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가. 그래서 그때 최소값을 구하고 싶으면 그냥 PQ'의 길이를 구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PQ'의 길이 구해보시면 8,1과 0,7 사이의 거리이기 때문에 루트 8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이기 때문에 더해주시면 얼마죠? 10. 이게 바로 최소값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되셨죠? 그래서 PB의 길이를 관점을 바꿔서 점 A와 7,0 사이의 거리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습니다. 네, 그럼 다음 문제에 넘어가 보시면 26번입니다. 두 곡선 위에 서로 다른 두 점이 Y는 X에 대하여 대칭일 때 선분 AB의 길이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점 A와 점 B가 어떤 점인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점 A의 좌표를 A, A제곱 빼기 2 이렇게 설정을 해볼게요. 좌표를 모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점 B와 점 A는 서로 Y는 X에 대해 대칭이라고 했기 때문에 점 B의 좌표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X, Y 좌표만 자리가 바뀐 이렇게 생겼겠죠. 그런데 점 B도 이 곡선 위의 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좌표를 Y는 X제곱 빼기 2에 대입을 해보시면 A는 A제곱 빼기 2에 제곱해보시면 A 4제곱 빼기 4A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나요? 이걸 만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A 4제곱 마이너스 4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이다. 요걸 만족을 해야 되고요. 요거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시면, A 빼기 2에 A 플러스 1에 무언가가 나올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조립제법을 이용해서 해보면 2 집어넣어보면 0이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 집어넣어보시면 그러니까 남은 것은 A제곱 플러스 A 빼기 1은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A 값이 2 또는 마이너스 1 또는 A제곱 플러스 A 빼기 1은 0 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
만약에 일단 A의 X좌표는 음수라고 했기 때문에 2는 아닐 거고요.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 점 A와 점 B의 좌표가 동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도 안 되게 되고 여기서 근이 나올 텐데 이 근의 공식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돼요. 근데 이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A 값이 음수가 되도록 하는 값은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A 값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다 라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고요. 자,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선분 AB의 길이를 구해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자, AB의 길이 구하는 방법은 일단 선분 AB, 직선 AB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왜냐면 y는 x의 대칭이기 때문에 직선 AB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요 길이를 구하기 위해서 1대1대 루트 1을 이용하자라는 거거든요. 축과 평행한 선분을 이용해서 1대1대 루트 2 요걸 이용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 길이 구해보시면 B의 X좌표에서 A의 X좌표를 빼주시면 A제곱 빼기 A 빼기 2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 요 값을 계산할 때 조금 더 편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요걸 이용하는 거예요. 아까 전에 A가 이 방정식의 근이었잖아요. 그래서 A제곱 대신에 1 빼기 A를 이용하는 거죠. 1 빼기 A를 이용해 주시면 여기다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2A 빼기 1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A 빼기 1, A 자리에다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5 집어넣어 보시면 요 값이 얼마다 라는 게 나오죠? 루트 5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루트 5니까 AB 길이는 루트 2배 한 루트 10이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선분 AB의 길이는 루트 10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렇게 26번 문제를 좌표를 설정해서 풀 수 있고요. 자, 아니면은 이제 점 A를 그냥 A, B라고 설정하고 점 B를 B, A로 설정을 해서 일단은 점 A의 선분 A, B가 y는 x의 수직이잖아요. 그거를 이용한다면 이 직선 AB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이 직선 AB, 선분 AB의 중점이 y는 x 위에 있다라는 두 번째 사실도 알 수 있겠죠. 그거를 이용해서 일단 첫 번째로는 점 A와 점 B가 이 곡선 위의 점이다라는 걸 이용한다면 대입했을 때 만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B는 A제곱 빼기 2를 만족해야 되고 A는 B제곱 빼기 2를 만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식을 문자 두 개, 식 두 개니까 연립하면 A랑 B를 충분히 구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식을 빼보고 더해보신다면 A랑 B에 대한 뭔가 정보가 나올 거거든요. 일단 두 식을 빼보시면 B 빼기 A는 A제곱 빼기 B제곱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A 빼기 B로 잘 약분을 해보시면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첫 번째 식을 얻어낼 수가 있고요. 이번엔 두 식을 더해보시면 좌변은 A 플러스 B인데 그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좌변은 마이너스 1이고 우변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4다. 따라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3이다 라는 사실을 알아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고 싶은 건 AB의 길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1대1대 루트 2 이용해 보시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B 빼기 A의 루트 2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B 빼기 A만 구하면 되니까 이 두 개를 이용하면 B 빼기 A를 구할 수 있겠죠.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A 플러스 B의 제곱은 3 플러스 2AB잖아요. 그런데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1이라서 좌변이 1인 상황이고 따라서 AB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얻어낼 수 있죠. 그러면 이 첫 번째 식과 이 두 번째 식을 이용해서 B 빼기 A의 제곱을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B 빼기 A의 제곱.
자, 요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4ab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 플러스 4 해서 5가 되겠죠. 아, 근데 지금 b의 좌표가 더 큰 상황이기 때문에 b 빼기 a는 루트 5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루트 5 곱하기 루트 2 해서 루트 10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도 있겠죠. 되셨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해결해 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다음 문제인 27번으로 넘어가 보면 그림과 같이 4점 OABC를 꼭지점으로 하는 정사각형이 있는데 4점 OPQR을 X축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점을 각각 O', Q', P', Q', R'이라 하자. 두 정사각형이 만나는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가 되도록 하는 모든 정수 AB의 순서쌍의 개수를 M, 무수히 많도록 하는 두 정수 AB의 순서쌍 개수를 N이라 하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사각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켜서 이 OABC랑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와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A, B의 순서쌍의 개수를 구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이것을 A만큼, B만큼 이동시킬 건데 정수만큼 A랑 B가 전부 정수예요. 그럼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 사각형을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4만큼 이동시켰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 사각형이 어디로 이동하냐면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안 돼요. 근데 더 멀어지면 아예 만나지조차 않겠죠. 그래서 일단 A와 B는 0과 4, 0 이상 4 이하여야 돼요. 왜냐하면 딱 0일 때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소리니까 A도 0이고 B도 0인 상황은 OPQR이 이동하지 않는 상황이니까 이 사각형과 딱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후보는 A와 B가 전부 다 0 이상 4 이하여야 된다라는 거. 여기 안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그래도 최소한 만나는 점 안에서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경우를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텐데 A를 기준으로 A가 0일 때 B가 1, 2, 3,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B가 0인 경우는 왜 안 썼냐면 A도 0이고 B가 0인 경우는 제가 아까 전에 했었죠. 한 점에서밖에 안 만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 2, 3, 4인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X축으로는 이동하지 않고 Y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니까 잘 보이시나요? 요렇게 이동을 하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OABC라는 사각형과 만나는 점의 개수가 무수히 많죠. 왜냐면 요 선분 위에 있는 모든 점들과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겹치는 부분이 선분이 생긴다면은 무수히 많은 거예요. 선분 위에 점은 무수히 많으니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무수히 많다. 제가 그냥 무라고 표현할게요. 무수히 많다. 그 다음에 0, 2, Y축으로 이만큼 이동시키면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고 이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선분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이랑 만나니까 이 경우도 무수히 많게 되겠죠. 그 다음에 3인 경우도 한 칸 더 올라간 거니까 이 선분에 있는 모든 점들이랑 만날 것이라서 무수히 많을 것이고 그 다음에 4만큼 올라가면 Y축으로 4만큼 올라가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럼 만나는 점이 요 한 점밖에 안 생기죠. 만나는 점이 한 개밖에 안 생겨요. 자, 이렇게 점 A가 0일 때 생각을 해봤고요. 다음으로는 A가 1일 때. 그럼 B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생각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A가 1일 때는 X축으로 1만큼 이동한 거니까 일단 이 선을 기준으로
이 OR이 이 선분 위에 이 직선 위에 있겠죠. 선분 OR이 이 직선 위에 있을 수밖에 없을 거고 B가 0이라면 Y축으로는 이동하지 않은 거니까 이렇게 사각형이 옮겨질 거예요. 그러면 만나는 점의 개수는 무수히 많겠죠.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가면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딱 2개밖에 없어요. 그쵸? 2개. 처음으로 2개인 경우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B가 2인 경우 한 칸 더 올라가요. 그러면 요 선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무수히 많다라는 소리고 한 칸 더 올라가면 어때요? 만나는 점이 또 2개죠. 그래서 2개. 그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가면 만나는 점이 요 선분 위에 모든 점이라서 무수히 많다가 됩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A가 2인 경우 B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마찬가지로 해볼 텐데 A가 2라는 소리는 선분 OR이 이 직선 위에 있다라는 소리고 B가 0이라면 저 사각형이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니까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쵸? 무수히 많습니다. 다음에 한 칸 더 올라가도 무수히 많죠. 한 칸 더 올라가도 무수히 많죠. 한 칸 더 올라가도 무수히 많죠. 마지막 또 올라가도 무수히 많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전부 다 무수히 많다, 만나는 점이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A가 3인 경우 B가 0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0, 1, 2, 3, 4 해보시면 이번에는 선분 OR이 X는 3이라는 직선 위에 있는 거고요. 만약에 B가 1이라면 B가 0이라면 사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거니까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고 B가 1이라면 한 칸 올라가는 거니까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 2개죠. 2개. B가 2면 사각형이 이렇게 생기는 건데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죠. 무수히 많고 B가 3이면 한 칸 더 올라가면 만나는 점이 여기 하나죠. 그래서 2개가 되고 한 칸 더 올라가면 만나는 점이 무수히 많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 우리 마지막으로 A가 4일 때만 해보면 되는데 A가 4일 때 B가 0, 1, 2, 3까지만 하면 되겠죠. 왜냐면 B가 4일 때는 아까 전에 교점이 하나였잖아요. 그래서 A가 4일 때 한번 해보시면 자, 그림으로 와서 해보시면 자, 이번에는 선분 OR이 X는 4라는 직선 위에 있게 되는 거기 때문에 B가 0이면 사각형이 이렇게 생길 거라서 교점이 하나밖에 없고요. B가 1이면 무수히 많고 2여도 무수히 많고 3이어도 무수히 많아요. 자,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보면 0일 때는 1개, B가 1일 때는 무수히 많고 2일 때도 무수히 많고 3일 때도 무수히 많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 찾아봤는데 서로 다른 점의 개수가 2가 되는 경우는 몇 개죠? 하나, 둘, 셋, 넷. 4개죠. 그래서 M 값은 4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무수히 많도록 하는 정수의 개수를 n이라고 한다 했는데 n은 무수히 많다. 무수히 많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여, 7, 8, 9, 10, 11, 12, 13, 14, 15, 17개입니다. 17개. 그래서 n 값은 17이 되겠죠. 우리가 구하고 싶은 절대값 m 빼기 n은 13이다 라는 사실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되셨나요? 그래서 이 27번에서는 일단 A랑 B가 가능한 범위를 먼저 찾아주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일단 A랑 B가 0 이상 4 이하인 부분에서 움직여야 일단 교점이 생긴다. 그걸 파악하시고 그 안에서 개수를 찾아주시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28번으로 넘어가 보면 그림과 같이 두 점 5,1, 5,-1과
5,1, 5,-1과 y는 x 위에 점 p, y는 마이너스 x 위에 점 q가 있는데 이 둘레의 길이의 최소값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 AB 길이는 이미 고정된 값이에요. 그쵸? AB 길이는 그냥 얼마죠? 2입니다. 그래서 이 길이는 이미 고정됐기 때문에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언제 최소인지 그것만 찾으시면 돼요. 근데 언제 최소인지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대칭성을 이용해서 길이가 같은 선분들을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점 A를 y는 x에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럼 좌표가 어떻게 되죠? 1,5가 됩니다. 제가 그 점을 A'이라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AP 길이랑 A'P의 길이는 항상 똑같겠죠. P가 어딨냐에 상관없이, 그쵸? 대칭성에 의해서. 그 다음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점 B를 y는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 점을 B'이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x에 대칭 이동을 시키면 어떻게 되죠? 1,-5가 됩니다. x좌표, y좌표 자리가 바뀌고 부호도 바뀌는 거예요. 자, 그러면 BQ의 길이나 B'Q의 길이나 같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결국에 우리 이 둘레의 길이 구하는 대신에 A'P 더하기 PQ 더하기 B'Q의 최소값을 구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AB 길이 더하기 AP' 더하기 A'P죠? A'P PQ QB' 요 최소값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AB 길이는 2로 고정이 되어 있었고요. 이 길이는 언제 최소가 될까 잘 생각을 해보시면 Q랑 A'이랑 B'을 이었을 때 요 선분과 만나는 y는 x가 만나는 요 점이 p일 때,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와 만나는 요 점이 q일 때가 최소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선분 A', B'의 길이가 요 값의 최소값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A', B'의 길이는 얼마죠? 10이죠. 그래서 요만큼의 최소값은 10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으니까 사각형 둘레의 최소값은 10이다라고 답할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고정된 길이는 따로 판단을 하시고 변하는 길이는 대칭 이동을 이용해서 같은 길이 사용하신다면 언제 최소가 되는지를 찾아보실 수가 있어요. 네, 되셨으면 29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9번은 직선 L을 y는 x에 대해 대칭 이동한 직선을 m이라 하자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직선 m은 어떤 방정식이죠? x랑 y 자리 바꾸니까 x는 2y라는 직선인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곡선이 직선 L과 점 A에서 접하고, 자, 그러니까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와 y는 2x라는 직선 L이 점 A에서 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직선 m과 y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직선 m과는 점 B에서 접한대요. 자, 그러면 일단 접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연립해서 만들어진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이다 라는 거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연립을 시켜보시면 y 대신 2x로 바꿔서 넣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x제곱 플러스 a 빼기 2x 더하기 b는 0. 자,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져야지만이 접한다라는 거죠. 자, 그럼 판별식 이용해 보시면 a 빼기 2의 제곱 빼기 4b가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y 대신에 2분의 x 넣어보시면 2분의 x는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될 거고, 양변에 2를 곱해보시면 x는 2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b가 됩니다. 자, 그러면 다 우변으로 넘겨보면 요렇게 되겠죠.
자, 여기서 판별식을 이용하더라도 0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접해야 되니까. 자, 그럼 여기서도 판별식 이용해 보시면 D는 2A 빼기 1의 제곱 빼기 2A 빼기 1의 제곱 빼기 16B가 0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우리 문자 2개, 식 2개 나왔으니까 이 2개 연립하시면 A랑 B를 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에서 나온 결과는 4B가 A 빼기 2의 제곱이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 식에서는 16B가 2A 빼기 1의 제곱이다 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의 4배가 아래식이다를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의 A 빼기 2의 제곱이 2A 빼기 1의 제곱이다. 요 식을 풀어주시면 A 값이 나옵니다. 자, 풀어주시면 4A 제곱 마이너스 16A 더하기 16이 4A 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4A가 날아가니까 12A가 15가 될 거고, 그럼 A 값은 얼마죠? 4분의 5가 되나요? 4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구해야 되는 게 B값을 구해보시면, 여기다 넣어서 B값을 구해보시면 4B가 4분의 5 빼기 2의 제곱이잖아요. 자, 그럼 요거 계산해보시면 4분의 8이기 때문에 16분의 9가 됩니다. 자, 이렇게 돼서 B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B값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아까 전에 저 2차 방정식 다시 데려올 건데, 자, 아까 전에 요거 있죠, 요거. 요 2차 방정식에서 A 자리에다가 4분의 5를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분의 3X 플러스 B는 0. 요렇게 되잖아요. 이게 중근을 갖는다 해서 우리가 구해낸 거거든요. B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사실 계산할 수도 있기도 하고, 근데 계산을 안 하더라도 어쨌든 이게 완전 제곱식이다 라는 소리예요. 근데 제가 구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궁금한 건 이 X값이 궁금한 거거든요. 이걸 만족하는 X값. 근데 이게 완전 제곱식꼴 생각해 보시면 중근을 갖는 X값은 그 근이 8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 8분의 3이 바로 그 접하는 점의 X좌표가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A의 X좌표가 8분의 3이고 Y좌표는 직선 L에다 대입해 보시면 4분의 3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우린 어차피 점 A의 좌표만 궁금한 거니까. 자, 마찬가지로 점 B의 좌표 구하기 위해서 아까 전에 우리 구해냈던 2차 방정식 데려와 보시면 아까 전에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A 자리에 4분의 5를 집어넣어 보시면 2x제곱 4분의 5 집어넣어 보시면 2분의 5 빼기 1이니까 2분의 3x겠죠. 자, 이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로 중근을 가져야 될 거니까 x값이 얼마가 될까요? 2로 묶어주시면 x제곱 플러스 4분의 3x 어쩌고 저쩌고니까 x값이 마이너스 8분의 3이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점 B의 x좌표는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y좌표는 직선 M 위의 점이기 때문에 y좌표는 마이너스 16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삼각형 OAB의 무게중심 구하시면 x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시면 0이 될 거고, y좌표끼리 더해서 3으로 나누면 4분의 3에다가 마이너스 16분의 3에서 3으로 나누시면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4분의 1 빼기 16분의 1일 거니까 16분의 3이 됩니다. 16분의 3. 자, 따라서 요 값이 P, 요 값이 Q니까 우리가 구하고 싶은 합은 16분의 3이 되겠죠. 되셨나요?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의 판별식 이용해서 접한다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였고요. 마지막 30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지막 30번은 fx가 2차 함수인데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요. 자, 그러면 저 2차 함수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 두 실근이 어떻게 생긴 실근인지도 알려줬어요. 알파는 0보다 크고 베타는 0보다 크고 알파보다도 큰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이면서 2차 함수가 알파 베타를 근으로 가지면서 x제곱 계수가 1이니까 아래로 볼록한 대략 이렇게 생긴 함수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fx입니다. 자, 그런데 gx는 어떻게 생긴 함수냐면 알파 이상일 때는 fx고 알파보다 작을 때는 저렇게 생긴 함수래요. 자, 그러면 우리는 y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알파가 y는 fx에서 어떻게 이동된 함수인가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단은 y는 fx라는 함수에서 y는 마이너스 f의 마이너스 x 플러스 2알파로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이동을 해야 될까? 일단 첫 번째로는 뭐를 생각할 수 있죠? 원점 대칭을 생각을 하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x에도 부호가 바뀌었고 y쪽에도 부호가 바뀌었기 때문에 일단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y는 마이너스의 f 마이너스 x 일단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근데 한 단계를 더 거치셔야 돼요. 여기서 어떻게 변해야 이렇게 되죠? x 대신 x 빼기 2알파가 들어간 거죠. 그래서 x축으로 2알파만큼 평행이동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동한다면 우리 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y는 fx 그래프를 다시 오른쪽에다 그려보면 아까 전에 y는 fx 그래프가 0, 알파, 베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생긴 그래프가 y는 fx였거든요. 그런데 이 그래프를 일단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 점은 마이너스 a, 0으로 이동하겠죠? 그리고 이 점은 마이너스 b, 0으로 이동하겠죠? 그 다음 이 그래프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원래 위로 볼록이었던 것이 원래 아래로 볼록이었던 것이 이렇게 위로 볼록으로 바뀔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 분홍색 그래프를 x축으로 2알파만큼 평행 이동시킨대요. 그럼 요 점이 정확히 어디로 가죠? 2알파만큼 더해서 정확히 이 점으로 이동하겠죠. 아, 그래서 이 점은 알파로 이동할 거고 이 점은 2알파 빼기 베타로 이동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 그래프는 어떤 그래프냐면 알파랑 2알파 빼기 베타를 지나면서 위로 볼록한 이런 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저 gx 그래프를 정확히 그려볼 수 있을 텐데 저 gx 그래프는 x가 알파 이상일 때는 fx래요. 그러니까 알파 이상인 부분만 fx 남겨두셔야 되는 거고 요만큼만 fx고 알파보다 작을 때는 요 그래프를 그려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알파보다 작을 때는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이고 여기가 어디냐면은 2알파 빼기 베타가 되는 거죠. 자, 요게 y는 gx의 그래프가 되는데 사실은 요 위치가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서로 다른 모든 실근의 합이 6이다 나왔으니까 이 세 개 다 더한 게 6이다. 다 더해볼까요? 그럼 3알파가 6이란 소리죠. 그러니까 알파는 2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곱이 0이래요. 자, 그럼 이 셋 중에 최소한 하나는 0이라는 소린데 알파, 베타는 절대 0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2알파 빼기 베타가 0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2알파 빼기 베타가 0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겼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쵸? 그래서 베타가 2알파이기 때문에 베타는 4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것은 a와 b의 절대값을 씌워서 각각 더해라 라는 소리니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는 0의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2랑 4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a는 두 근의 합인 6이고
b는 얼마죠? b는 두근의 곱인 8이 됩니다. 따라서 절대값 a 더하기 절대값 b 하시면 6 더하기 8에서 14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겠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문제 30번까지 풀어봤는데 저 위의 함수인 마이너스 f에 마이너스 x 플러스 2a가 fx를 어떻게 이동시킨 함수인지 다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저희는 다음 31번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고생하셨습니다.